만날 텐데. 오늘은 김한선 선배님이 신곡으로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나오고 싶으시다고 고기가 아닌 쪽이 좋다 그러셔갖고 새우 미나리전이랑 순대튀김이랑 떡국을 준비했어요. 이거 이렇게 맛있게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앉으세요. 아니 집이 너무 예뻐요. 안녕하세요. 집 구경 좀 해도 돼요? 아니 이렇게 그 월남쌈이면 되는데. 잠시만 계세요. 대박. 와 너무 맛있겠다. 근데 이렇게 앉아서 뭐 도와주고 그런 거 없나요? 음식하는 거? 도움 필요하면 얘기해요. 예? 도움 필요하면 얘기해. 예. 근데 집이 너무 예쁘다. 이야, 진짜 끝내준다. 좀 아니, 이렇게 멋진 집에서 세상에. 축하합니다. 아이, 별 말씀. 그 말씀을 계속 높이시기로 한 거예요? 알았어, 축하해. 아니, 왠지 나보다 너무 어른 같아서 말이 안 내려져. 오늘은 월남쌈 이런 거 하려다가 고기 아니면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좋아. 이거랑 떡국 다 준비해놔서 하는데 한 2분밖에 안 걸리니까. 땡큐. 아니, 진짜. 이거 요리하시는 분이라 이거 뭐지? 요리하시는 분 있어요. 요리할 때 쓸 수 있는 고추장. 근데 매운 거 안 매운 고추장, 쌈장 그렇게 되는데 고추장이 이렇게 약간 명품처럼 생겼어요. 요리하기가 편해. 근데 그거 하고 이거는 이제 이사 선물. 와, 이사 선물이에요. 순대튀김 준비했는데 이런 거 주시면. 그리고 또 저기 워낙 주당이시니까 와인도 조금 준비했어요. 아니,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만. 자, 반갑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야. 전 연말 콘서트를 하고 바로 일본에 가갖고 그 MC 보고 일 얘기한다고 또 잠깐 도쿄 들렀다 와서 어제 왔잖아요. 얼마나 네. 피곤해. 염증이 이런 일이 없는데 얼굴로 막 싹 다 올라와가지고 막 뭐 나고. 피곤하니까. 근데 뭐 제 얼굴 보이려고 하는 방송은 아니라서. 뭐 그래도 잘생겼어요. 드세요. 이렇게는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 튀긴 거예요? 이거 순대를? 네, 시경 씨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데 별 말씀. 왠지 시경 씨는 내가 부탁하면 들어줄 것 같았어. 느낌에. 드시죠. 그러니까 나도 선배님이랑 이렇게 막 맨날 연락하고 이런 사이가 아니라서. 근데 뭐 드세요. 이게 두 명이서 하니까 한 명이 얘기하면 한 명은 먹어야 돼요. 그렇지. 근데 몇 번 뵀는데 너무 좋고 너무 다정하시고. 아우 아니에요. 그리고 워낙 또 신비에 쌓여있던 분이셔갖고. 그래서 되려 그거 너무 다- 안 신비로워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려 좀 엉뚱하고 솔직하시고. 근데 그전에는 신비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때는 얘기를 하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었어요. 신문 기사 다 믿고 사람들. 그렇죠. 그때는 저뿐만이 아니라 가수들은 다 신비스럽게 봤죠. 가수가 연예계의 꽃이었던 시절이지. 아니 뭐 지금 이제 케이팝 해서 이제 아이돌들이 또 하고 있지만. 근데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이제 전 세계가 시장이 돼버렸으니까 아이돌은. 김치 드셔보세요. 김치가 일품입니다. 근데 김치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잘 껴 내가. 아니 나중에 빼면 되지 뭐. 혹시 끼면 얘기해줘요? 아 그럼요. 다 끝나고 얘기해드리죠. 아니 끝나봐요 말고. 아니 그래서 유튜브는 뭐 하세요? 요즘엔 유튜브를 하니까 홍보를 하려면. 아마 이거 하고 슬기 유튜브? 아 그래 유튜브를 하는구나. 그 친구도 지금 구독자가 60만 명? 같이 나왔으면 하고. 좋았을걸. 내 말이. 그러게. 그래서 그거 뭐예요? 그래서 그거부터 얘기하시죠 그냥 일단. 맞아. 뭐 때문에 지금 슬기를 찾고 있는지. 요번에 제가 신곡이 나와요. 음. 근데 그 신곡을 박진영 씨랑 제가 체인지드 맨이라는 그 곡으로 뮤직비디오에 잠깐 출연해달라고 해서 같이 춤춰주셨잖아요. 응. 그래서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을 했어요. 되게 재밌게 했어. 그리고 진영 씨가 그러더라고. 혹시 방송도 해줄 수 있느냐, 같이 투어를, 이렇게 프로모션을. 그래서 어차피 안무 배운 거 합시다 해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진영 씨가 고마우니까 뭘. 너무 고맙다고. 곡을 주겠다고 해서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뭐 4월, 5월까지 하다가
너무 바빠서 못 쓰나 보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하던 거를 하자. 그래서 내가 준비했던 거를 이제 한 거야, 나도 준비를. 그걸 다 끝나고 준비가 딱 끝나는 순간 곡이 딱 온 거야. 누나 곡 다 됐어요. 아, 내 걸 하려고 그러는데. 잠깐, 그러면은 이것부터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누구랑 같이 하는 게 너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사람 얘기하다가 내가 슬기랑 벌써 5년 전부터 뭔가 인연이 있었어요. 댄스 가수 유랑단 할 때 또 같이 한 무대를 했었고. 그래서 슬기는 어떠냐고 했더니 좋다고 해서 한번 물어봤더니 슬기가 또 너무 흔쾌히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럭키예요. 럭키. 박신영 작사 작곡? 박진영 작사 작곡 편곡. 너무 고마운 게 슬기는 심성이 너무 착해. 너무 열심히 하고 잘하고 예쁘고 요번에 또 뮤직비디오 찍으면서 알았지만 또 몸매도 너무 예쁘고. 전 그래서- 몰랐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뭐 알려주시는 거니까 그렇구나. 이건 제 막걸리인데 알죠? 네. 그때 그때 나 먹었잖아요. 한번 마셔봤잖아요. 너무 맛있는 막걸리. 진짜. 나 또 여기서 또 취해가지고 해롱거리는 거 아니야? 아니 편집 잘할 텐데 저희는 이렇게 취한 모습 보여주는 거 싫거든요. 나도 그렇고 게스트도 그렇고 그냥 편하게 기분이 편해져서 막 얘기를 많이 해주는 건 좋고 아니 근데 상관없어요. 워낙 뭐 짠한 형만 안 나가시면 돼요. 여기는 거의 사람을 산송장을 만들어서 아니 신동엽 씨가 나보다 좀 데뷔를 한참 뒤에 했더라고요. 보니까 나를 너무 어려워하는 거야. 뵌 적도 없고 뭐 오다 가다 이렇게 얼굴 본 거지 뭐 앉아서 밥을 먹거나 얘기를 하거나 뭐 이런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좀 어릴 때 워낙 스타셨고 너무 일찍 데뷔를 했고 매니저가 너무 힘이 셌고 그래서 그냥 막 이렇게 놀고 하질 못하시고 한 번은 난 놀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할 때는. 그걸 언제 푸신 거예요? 이제 좀 밥 좀 먹자를. 그거는 잠깐 은퇴했을 때 그게 언제예요? 그때 92년도 말 그때 이제 홍대에 노바다 약기가 막 생겼을 때예요. 이제 우리 매니저였던 이모가 사람들을 한 15명 정도를 초대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오이 소주나 뭐 이런 걸 마시고 그 다음에 어디 가냐 나이트클럽을 가. 지금 삐삐 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요? 그렇지. 지금 보는 분들은 저게 무슨 얘기지? 왜 로바다키에서 각종 분야 사람을 매니저가 모아서 나이트를 가지? 누가 이렇게 모아서 거기서 보자 해서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20대 초반까지 술을 한 번도 안 먹은 거야. 안 먹었죠. 활동하면서. 그럼 먹을 시간도 없었지 뭐. 너무 일이 많아서. 일 끝나면 집에 가면 한 새벽 3시? 한두 시간 자다가 일어나서 그때 이제 샤워하고 침대에서 한 1시간 자다가 또 다시 이렇게 나와서 일하러 가고 이런 게 난 7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 아이돌 노예 계약 될 게 아니구나. 진짜 힘들게. 그래도 돈을 받고 했으면 즐겁게 했겠지. 근데 그런 야, 진짜 것도 옛날 없이. 선배들 얘기 들으면 복장이 터진다, 진짜.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이게 무슨 문화냐. 자, 제가 신인 때예요. 제가 99년 계약을 해야 되는 거. 계약이 되게 무섭다는 거 정도만 알고 있어요. 보통 다 7년 계약 뭐 이런 거였는데 이 회사가 약간 없어질 상태여가지고 그냥 신인인데 2년 계약 뭐 이런 거였어요. 그거 너무 행운이다. 근데 그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한테도 좀 여쭤보고 야, 계약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고. 아빠가 현명하시다. 아니 어떻게 할래? 그래서 아니 변호사 이렇게 해주시기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나는 완전 미친놈인 건 거야. 이런 미친 새끼가 신인 새끼가 신인이랑 변호사랑 무슨 상관이야? 뭔가 가수가 돈을 얘기하면 이런 잡놈이 약간 맞아. 갑자기 빡이 확 치네. 진짜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누나가 보면 어떻겠냐고 이 세상이. 나도 그 변화가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아날로그 시대에서 뭐 정말 흑백 TV 때부터 살다가 지금 전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흑백 TV가 있었을 때는 있으니까 이렇게 왜 박스처럼 해서 다리 있는 TV 있잖아요. 네. 내가 아주 애기 때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안 늙지? 얘기를 그렇게 하셔서 그런 건가? 데뷔를 일찍 하신 거죠? 일찍 했죠. 6살쯤 하셨어요. 6살 때 했어. 6살 때. 삐로가 8살 때 한 거고. 8살이야 8살.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너무 맛있죠 이거? 이거 누가 이거 집에 갈 때 좀 나눠드릴게요. 좀 좋아요. 이거 너무 맛있다. 이게 다 현수 엄마 고모. 이건 고모.
현수진 좋겠다. 내가 좋죠 뭐. 그래서 짧게 몇 살쯤 데뷔해서 뭐 이런 거 쭉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년도 데뷔고. 왜냐하면 도대체 김한선이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지. 요즘은 모르는 사람 많죠. 원래 춤을 잘 추셨어요?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환경이 이렇게 이쪽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막내 이모가 이미 우리나라에서 프로듀서, 매니저 역할을, 제작자 역할을 다 했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이모가 미팔군에서 쇼를 아예 만들었어요. 본인의 쇼를. 우리 이모도 거기서 노래를 하셨고. 가수셨구나. 그렇게 해서 했다가 매니저를 하면서 이제 희자매를 만들어서 굉장히 성공을, 빅히트를 시켰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는 어렸을 때 희자매 언니들 콘서트 할 때 갔어요. 내가 10살 때. 희자매 언니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근데 그걸 보면서 어릴 때 약간 나도 저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때 난 저걸 하고 싶다가 아니라 굉장히 그게 신기했던 경험인 거예요. 이제 어릴 때는 보통 음악에 빠지잖아요. 나도 음악을 막 너무 좋아하고 듣다 보니까 음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모한테 얘기를 했겠구나. 그래서 은근히 엄마한테 푸시를 했지. 엄마 나 이모한테 가고 싶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이모는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 나한테. 근데 이제 우리 엄마가 약간 왜 그랬는지 몰라. 그때 미투리라는 그 무용복을 파는 옷가게가 있었어요. 스판 저지로 해가지고 몸에 쫙 달라붙는 수영복처럼 하고 뭐 스타킹 같은 거 입고 나를 그 옷을 싹 입혀가지고 이모를 딱 기다리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모가 나 이렇게 보더니 그때 조금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10살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 14살? 그 날부터 이제 합숙이 된 거죠, 나는. 요즘 말로 연습생이네. 우리나라 연습생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연습생인 거지. 그러니까. 제 때 데뷔할 때도 뭐였냐면 딸이 가수가 하고 싶다. 어떻게 할 거야? 기획사 기웃거리는 거지 뭐. 근데 요즘에 제 때는 기획사가 없대도요. 없어. 그러면 어떻게 작곡가 밑으로 가던가 데모를 만들던가 하는 수밖에 없는 걸 지금처럼 가능성을 보고 연습생을 시켜주는 곳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식경실 때만 해도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됐겠지만 우리 때 같은 경우는 대학가요제, 강변가요제, 가요제다. 그런 거나 아니면 매니저들이 이렇게 라이브 카페를 찾아다녀요. 실력자를 찾으러. 그래서 라이브 카페를 다니면서 쟤 괜찮네, 노래 잘하네, 근데 외모도 괜찮네. 그러면은 바로 이제 너 나랑 같이 일할래? 하면은 네 하면은 이제 바로 가수가 되는 거예요. 바로 노예 계약 쓰는구나. 그렇지. 바로 노예가 돼버리는 거지. 어떻게 노예 할래? 유명하게 해줄게. 근데 그때 저도 돈 좀 주세요 못한다니까. 못해. 그런 말 하면 되게 내 가지가 없는 애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요. 난 그게. 근데 지금은 얼마나 다행이에요. 지금 뭐 가수들 보면은 너무 부럽죠, 나는. 그렇죠. 매우 부러워. 아니요, 지금부터 하셔야죠, 또 계속. 그래서 이제 신곡 나왔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모 마음에 들어가지고 합숙을 시작했어. 그래서 이제 한 3년 동안 열심히 연습했죠. 이제 그때 앨범 녹음만 1년 했어요, 진짜. 1집 앨범을 1년 했어. 요즘은 이렇게 음악 듣고 이 편곡 별론데 잠깐 바꾸자 이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때는 사람들이 와서 막 녹음하고 근데 편곡 별론데 그럼 다시 그러면은 또 다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연주자가 왜 잘하냐면 다 같이 모여서 한 방에 녹음을 하는 거야. 근데 얘가 중간에 뭘 틀려. 그러면 다시 해야 되잖아. 그러다가 2번 틀려, 3번 틀려. 그러면 잠깐 나오라고 그러면 다음 연주자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거는 조금 나보다 전 세대. 그래요? 그 얘기 나 너무 재밌었는데. 나는 그래도 각자 녹음하던 세대였어. 부스는 있었구나. 부스는 있었어요. 형석이 형 처음 시작했을 때 자기 곡이어갖고 겁나게 막 열심히 쳤는데 갑자기 베이스 치는 형건이 형님 오시더니 형석아 이 밑으로 치지 마. 여긴 내 거니까. 긴장해갖고 하다가 결국엔 자기 곡을 자기가 연주 못했어요. 진짜? 나오라 그래가지고 나가서 담배 피우고 있는데 삼춘호 형님 오셔서 야 괜찮다고 처음엔 그럴 수 있다. 저 그냥 음악 관둘까 봐요. 그러면 야 힘내 할 줄 알았는데 그래 관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아까 연주하는 거 보니까 항상 웃기게 얘기하려고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때는 그만큼 녹음실의 어떤 그 초긴장감 실수하면 안 되고
맞아. 그리고 뭔가 되게 엄숙했어. 녹음실 가면 아, 그렇게 엄숙할 수가 없어. 막. 엔지니어 선생님의 그 가오. 그 가오가 정말. 아, 신경 쓸 때도 그랬구나. 제가 그 마지막을 봤죠, 저는. 아니, 봐? 이거 진짜 오늘 불만 파티야. 내가 제작자야. 엔지니어한테 일을 줬어. 내 곡이야. 이 사람은 믹싱이야. 그러면 거기 기타를 조금 더 올려달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냥 칭찬을 한 20번을 한 다음에 역시 완벽, 처음 들어봅니다. 이런 사운드는. 한다가 거기 혹시 기타를 조금만 올려주시면 그러면 담배 딱. 맞아. 어머. 진짜 그랬구나. 그러네. 신경 쓰면서. 그래서 너무 웃겨. 그래서 첫 앨범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86년도에 데뷔했어요. 86년? 그 무슨 곡이죠? 오늘 밤. 오늘 밤. 그래서 나오자마자 정리하셨나요? 정리했죠.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 이제 다시 올 수 없나 별들 속에서 날 보며 웃어도 난 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난 차라리 슬픔하는 피아노가 좋아. 그렇게 쭉 한 7년을 활동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휴식기가 없었어요. 1년 내내 했어요. 1년 내내. 요즘 아이돌이네. 활동하면서 준비하면서 해외 투어하면서 준비해서 이어서 내고. 그렇지. 근데 한 번도 저 얼마 벌어요 안 물어봤죠?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7년 동안. 그럴 것 같았어. 그럼 뭐 생활이 좋아지는 것도 없어요? 뭐 이렇게 뭐 선물을 받거나? 1도 없었어요. 1도. 그런 건 있었는데 가끔 갑자기 막 좋은 차 사줘. 그럼 더 불안하잖아. 1도. 이거 왜 사주는 거야? 내가 얼마에 벌었길래. 그런 게 어딨어. 야, 근데 지금 선배님 영상 보잖아? 진짜 멋있다. 춤이랑 막 되게 로맨틱해 다. 음악이랑 편곡도 의상도. 우리 이모가 어, 나한테 돈은 안 줬지만 잘 계세요? 2006년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으니까 또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구나. 근데 나한테는 안 줬지만 앨범 제작, 녹음실도 최고 녹음실, 연주자 최고 연주자들로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한 프로그램당 40만 원씩 줬어요. 녹음실에. 보통 지금도 비싸지 않아요? 뭐 녹음실에 따라 다르지만 그 당시면 되게 많이 크게 돈을 쓴 거지. 80년대에 40만 원은 어마어마하다. 한 달 월급이에요, 월급. 3시간에. 그러니까 그런 걸로는 돈을 안 아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도 활동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 그래? 아닌 걸로. 아니야, 그건 정말 다 천만 그건 아닌 다행이지. 걸로. 그러니까 제작자가 거기까지 욕심을 내는 제작자도 있었으니까. 그거 아끼려고. 그래도 우리 아티스트한테 이런 거는 이렇게 해주자. 돈은 못 줘도. 그건 그나마. 본인이 또 음악을 너무 좋아하셨고 수준이 굉장히 높으셨어요. 음악 수준이.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프로듀서랑 제작자가 귀가 그렇게 있어야지. 근데 뭐 어쨌든 그렇게 하고 7년 동안 활동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잠깐 한 3개월 정도 공백을 갖고 홍콩에 갔죠. 홍콩에서 2년, 대만에서 2년 있다가 그때 홍콩에서 완전 슈퍼급 배우 아니었어요, 선배님? 그게 아니라 그때 홍콩에 있을 때는 앨범 준비만 했었어요. 활동 안 하고? 활동은 안 하고. 그래서 그리고는 이제 제가 슬 데뷔를 뭐 합니다. 그렇죠. 90년대 말이 됐어. 앨범 3장 내고 이제 한국에 와서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대만에 3장을 냈어요. 잘 됐어요, 대만에서는. 근데 이제 뭐 한국에 와서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좀 별로 잘 안 됐어요. 일이 이상하게 다 꼬였고 계속 뭔가 나한테 이렇게 계속 슬럼프가 온 것 같아요. 뭘 해도 안 되는 시기? 그러다가 이제 저는 하와이를 넘어갔죠. 이모가 2006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딱 86년도 20년 내가 딱 되는 해였어. 그러네. 그 해에 돌아가셨으면서 나도 뭔가 이 끈을 놔버린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잠깐 좀 어디 좀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해서 친구가 하와이에 사니까 그쪽으로 가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좀 충전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좀 하와이라는 곳이 아니라
열대지방 햇빛 많이 있고 1년 내내 이렇게 따뜻하고 이런 데 가면 사람이 정신건강이 좋아져요. 맨날 햇빛 막 반짝반짝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에 햇빛 반짝 걱정할 막 거 없고. 하얀 새들이 막 여기 걸어 다니고 막 이런 왜 우리 막 닭둘기 걸어 다니는데 거긴 거지도 깨끗하잖아. 샤워기가 다 있으니까. 너무 잘생긴 사람이 와서 젖더리에서 담배를 이렇게 꽁초를 짜져가고 모델인 줄 알았는데 거지였어. 이게 너무 멋있어. 다 깨끗하고. 아이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에서 내가 조금 마음이 이제 치유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마음으로 다시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 2011년도부터 다시 이제 활동을 쭉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2011년도만 해도 여자 댄스 가수가 뭐 40대에 뭔가를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시선도 있고, 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을 때예요. 없는 일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전에는 내가 매니저들한테 뭔가 이런 좀 걸 많이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회사에 계약하는 것도 조금 망설여지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혼자 활동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야, 근데 거꾸로 그때야말로 이제 기획사랑 해야 되는 때였는데. 근데 그때 기획사도 예전에 활동했던 40대 초반의 여자 댄스 뮤직 가수하고 계약하려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어요? 그게 쉽지 않죠. 그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나 스스로도 내가 여기서 활동을 더 해도 되나? 이런 의심을 계속 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난 사실 김수철 선배님이 사실 앨범을 내셨는데 음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이건 끝내주지. 뭐 이렇게 기타 치면서 이렇게 편곡하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요즘 사람이 있나? 게다가 선배 연배. 근데 요즘엔 음악을 들으면 다 뮤직비디오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 음악이면 이런 영상이 붙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음악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회사를 좀 알아봐 달라고 하셔가지고 진짜 노력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제작이라는 게 무슨 자선 사업은 아니고 이 가능성을 보고 돈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내가 생각했던 거 뭐냐면 돈을 되게 많이 버는 회사에서 마치 이모가 여기엔 돈 안 아끼듯이 음악에 꽂혀서 누군가가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람 없나? 그러니까 이 김수철 아이돌을- 선배님은 천재예요, 천재. 그러니까 그런 아이돌급 뮤직비디오까지는 아니어도 막 그냥 싸게 안 찍고 좀 진짜 멋있게 뮤직비디오 찍고. 근데 그때 막 진짜 제가 노력하면서 저도 생각을 많이 한 게 우리 직업은 뭐가 됐건 자본주의 상업주의니까 그걸 억지로 강요하거나 할 수는 그렇지. 없는 거고 그런 마음이랑은 다른 거니까. 근데 진짜로 너무 안타깝죠. 놓지 않고 계속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엔. 맞아요. 이게 저도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40대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30대는 아무 생각이 없었고 40대는 내가 과연 이 일을 언제까지 얼만큼 내가 더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뭐 저자본으로 해가지고 남들이 들을 기회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걸 계속 만들어내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딱 멈췄어요. 고민을 멈췄어. 일단 생각이 내 인생이 되진 않는 것 같아. 내 행동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야. 그냥 내가 눈 떴어? 살아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냥 하는 거야. 그 내 행동만이 내 삶이 되고 내 인생이 되는 거지. 생각 백날 해봤자 그게 계속 제자리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남들이 들어주지 않고 그렇다면 그냥 남긴다는 의미로 하면 어떨까? 남기자. 내가 어차피 사람 죽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뭐가 남아. 근데 나는 연예인들은 참 좋은 게 뭐냐면 배우들은 다 영상으로 남아. 가수들은 음원으로 다 남아요. 뭐 우리가 20년대, 30년대 음악 지금도 듣고 비틀즈도 지금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그래 지금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나 행위가 의미가 없더라도 뭔가 남긴다는 마음으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네, 진짜로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선배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직업의 선배니까 내가 갈 곳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소개하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 김한선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아티스트였기 때문에 내가 초등학생인 거지. 근데 완전 센세이션. 우리나라를 움직였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움직인 사람 중에 그때 한 3위 정도였어가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를 움직였던, 내가 김종석이라고 그렇게 했지만 김종서가 있었어. 우리나라에 김종서가 있었다니까. 지금도 너무 멋있게 잘하시지만 김한선이 있었다니까 진짜로. 그 BTS가 정리를 하고 뭐 이런 것처럼. 근데 그런 선배가 나를 후배로 예뻐해주고 유튜브 나가고 싶다고 나오는 거지 뭐. 그리고 얘기하고 술 먹고.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활동을 해주시는 게. 게다가 또 선배님 이번에 또 슬기라는 친구랑 또 하나의 새로운 거잖아요. 정말 새롭죠. 너무 왜냐하면 기대되고. 슬기는 어떻게 보면 나의 딸뻘이에요. 그 얘기를 안 하시길 바랐는데. 편집했어요. 편집. 병진이 오빠 하지 말라고 내가. 그거 너무 웃기잖아요. 병진 아저씨. 주현민 씨 나 오빠라고 그러는데 병진 그죠? 오빠. 아니, 같이 활동하셨으니까. 나도 말 조심해야겠다 싶더라고, 자꾸. 근데 그것도 지금 내 나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전혀 모르겠어, 몇 살인지, 그치? 외국 사람 만나면 아예 모르잖아요? 외국 가면 나이를 잘 몰라. 그치?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안 물어보잖아. 안 물어봐. 결혼하기 전까지 안 물어보는 경우도 있대. 진짜 나이를 안 호적 보고 물어봐. 나이 아는 경우도 있대. 특히 여자 나이는. 그 나이 물어보는 거 굉장히 신뢰로 근데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빨리 물어봐야지 호칭을 정하잖아요. 너무 저기 그러면 무슨 띠 막 하잖아. 그러면 제가 형님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걸 해야 친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좋았어. 예, 근데 그냥 흑백 TV로 오늘 뭐 다. 몰라. 그거 편집해줘요. 예, 지금 편집 원하시는 거 몇 개 얘기하세요. 떡국 2분 만에 끓여놓고. 근데 진짜 너무 맛있다. 완전 취향 저격이다. 취향 저격. 이거는 그냥 진짜 사골 다양히 맛있겠다. 서희 축산께 있어가지고 이게 저희 할머니 레시피인데 얼마 전에 분명해요? 만들어갖고 엄마 이거 드시라고 갖다 드렸다가 나 김한 선배 오는데 떡국 하려고 다시 줘서 다시 받아온 거예요. 진짜? 얼만큼 넣어야 돼? 이만큼? 한 숟갈 많이 넣어도 돼요. 맛있어요. 네. 더 넣게 될 거라 아마. 근데 비벼보시고 진짜? 비벼보세요. 한번. 그래서 같이 섞으면서 드시면 돼요. 굉장히 깊은 맛이 나네. 뭔가 굉장히 몸보신하는 느낌이야. 그죠? 이게 원래 고기 안 좋아하시는 데서 멸치 육수를 하려다가 되게 좋은 사골 육수가 있어서 잘 먹겠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너무 맛있다. 아니, 약간 술이 알딸딸했는데 이걸 먹으면서 또 싹 가라앉았어, 지금. 와. 아니, 시경 씨는 이렇게 요리도 잘하고. 무슨 얘기가 나올 줄 알겠다. 그 여자 나이 안 물어보는 거랑 비슷하게 결혼했냐고 물어보는 것도 우리나라만 하는 거야. 아우 맛있다. 이렇게 맛있어. 그리고 계란을 이렇게 맛있게 잘 푸네. 네, 감사합니다. 나 다음 주부터 이제 방송해야 되는데. 운동도 하시죠? 1년 됐어요. 일주일에 2번씩 한 거. 웨이트? PT? 확실히 다르죠? 어릴 때는 몸 만들어야지 하고 운동을 했다면 이번에는 뭘까? 살기 위해서 했어요. 진짜 살려고. 살아야지, 마셔야지. 약간. 몸이 문제가 아니라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요. 춤추는 건 괜찮아요? 관절이랑. 관절이 뭐가 괜찮겠어요. 일도 안 괜찮지. 제가 선배님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저도 춤을 좀 춰서 연말에 진짜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진짜 이 무릎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냥 편안하게 하던 모든 행동이 몸 관리 잘해야 되는구나 춤꾼들은. 저는 이제 가끔 추는 거니까 열심히 연습해서 사람들 웃기려고. 근데 이걸 맨날 추는 사람들은 진짜 그렇죠. 난 무릎에 연골이 거의 없지. 그죠? 그렇대도 거의 없어. 그게 없어진 게 벌써 한 30대 초반이니까 한참 전에 없어졌죠. 저는 운동을 너무 좋아해갖고 저도 30대 초반에 연골 거의 없어진다 MRI 찍었는데 그 무슨 운동을 해야 했더니 한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혼자 하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지? 그냥 수영장에서 걷는 거 이렇게 앞으로 진짜? 할머니들이랑
옛날에 선배들이 테니스 치는데 딱 쇼트 났는데 안 뛰면 야 진짜 나오질 말던가 왜 안 뛰지 그랬는데 내가 그래. 포기하는 근데 뛰다 다치면 큰일 나니까 아니 내가 요번에 안무 연습할 때 그랬다니까. 나는 열심히 했어. 근데 이렇게 딱 영상을 딱 봤다. 근데 딴 사람은 막 이렇게 이렇게 나 혼자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난 그게 멋있던데 그래서 그치? 내가 잘 추는 사람이 대충 추는 건 멋있어 아니야. 그냥 생각만 하면서 이렇게 나 혼자만 너무 뛰는 거야 거기서. 그래서 진짜 반성해야 되겠다. 근데 왜냐면 나는 내가 그렇게 한 이유가 그거였거든. 나 안 다치고 안 아프려고. 그럼 방송을 해야 되는데 본방 근데 그게 알더라고. 그래서 또 진짜 엄청 진영 씨가 막 그래. 누나 앉아. 앉았는데 앉으면 아프거든 나 진짜 그래서 집에서 정말 이틀 동안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기절했어. 24시간. 너무 힘들었어? 그냥 완전 야, 기절. 그래도 아직 열정적이시다 그렇게 뭔가 쏟아내고 기절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나도 요번에 그거를 3일째 딱 기절하고 나서는 이게 나이구나 보다 그런 거야 진짜. 여태까지는 사실 나이를 잘 못 느꼈어요. 좀 힘들다 뭐 그러면 쉬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그냥 나한테 맞게 요령껏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못 느끼다가 진짜 빡세게 연습을 한 이틀 했는데 3일째 기절하는 말도 안 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과거에는. 근데 그렇게 빡세게 안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 만약에 요령껏 난 크게 나이를 못 느꼈어 라면은 그대로가 좋은 거지. 거기서 갑자기 준영이 형 스타일로 막 하면은 다칠 수 있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똑같이 추는데 나 혼자만 이렇게 하면 너무 다른 사람은 20대잖아요. 알았죠. 준영 씨 그렇대요. 준영이 형. 그래서 뭐 물어봤는데 박진영 씨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다길래 지금 과다 출연으로 이제 못 나와. 지금 만날 텐데 부를 텐데 다 해가지고 그냥. 공개가 언제예요? 1월 15일 날 해요. 기대된다. 많이 보게 하려면 사실은 누나가 김이 껴있고 막 계속 얘기해야지 이게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나 지금 김 때문에 이거 가져왔잖아. 아니야. 되게 어렵대도요 유튜브라는 게. 김한선 너무 괜찮다. 성시 형 너무 선배 착하게 맛있게 잘 재미없지. 음식 먹다가 씹어서 이가 깨져가지고 싸우고 쌍욕하고 막 뒷담 까고 슬기 나쁜 애다 막 이렇게 해야지. 근데 저는 되게 믿는 게 마치 100원 벌었는데 150원 받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좋은 얘기를 따뜻하게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딱 그 정도가 보면 딱 그 정도가 맞는 거지. 거기서 뭘 더 억지로 좀 자극적인 거를 할 필요는 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이게 아마 그래도 무조건 30만 원 넘잖아.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러니까 난 너무 100만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3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어디 갔냐고 다. 아리따고 괜찮은 멋진 여인들은 다 어디 가 있냐고.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매니저님 뭐 하세요? 물론 뭐 어디서 많이 얘기했겠지만 이상형이 누구예요? 이상형. 이상형은 있어요? 방송이 자꾸 변질돼 가는데 이제 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다. 궁금해서 묻는 건데 밥 먹다가. 진짜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상형 뭔데요 선배님? 난 많지. 난 일단 재밌고 친구 같은 사람. 그냥 같이 있으면 그냥 편안하고 계속 낄낄대는 사람. 말이 잘 통해야 되는 거구나. 거기에다가 이제 이 외모는 윌 스미스 몸에 윌 스미스 몸이요? 네. 윌 스미스 몸에 라이언 레이놀즈 얼굴에다가 진짜 이상할 것 같은데 라이언 리차드 기어 얼굴 몸은 좋은데 얼굴은 다 잘생긴 사람. 좋아하지. 당연히 이상형은 이상 아니에요? 그야말로 이상? 그럼요. 근데 몸은 딱 완전 딱 쫀쫀한데 얼굴은 그냥 좀 잘생긴 스타일. 근데 나는 그런 것 같아. 파트너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취미가 비슷해야 돼. 그래, 둘이 같이 뭘 좋아하면 좋죠. 야구 보는 거 좋아하면 좋고. 같이. 그러니까 취미가 같은 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 파트너십에서는. 있으세요? 내가 워낙 아무것도 안 하는 스타일이라 나한테 맞는 사람 없을 것 같아. 왜? 그런 것 같아. 이게
노는 것도 놀아본 사람이 잘 놀고 뭐 운동도 해본 사람이 잘하고 하는 것처럼 연애도 해본 사람이 잘하는 거지 안 해본 사람은 잘 못해. 그런 올해는 걸 선배님 좀 어릴 때 안 해보다가 선배님도 저도 좀 열심히 좀 잘 해보죠 뭐. 아니 시경 씨는 당연히 해야 되고 나는 나 지금 갑자기 혼자 또 생각한 얘기하기 건데 그렇지. 내일 모레 한가운데 지금 뭔 얘기야? 지금 밖에 나갔는데 갑자기 여기 미팔군 브라운 상병이 기다리고 있으면 되게 재밌겠다. 윌 스미스 몸에 딱 Hey Kim, baby. 자기야.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진짜. 그럼 너무 진짜 좋겠다. 나 선배한테 잘할 수. 진짜 뭐. 저 선배 진짜 멋있는 선배구나. 근데 뭐 나이 들기 전에 해요. 왜냐면 나이 더 들잖아. 그럼 별로 그 호르몬 자체가 없어져. 만날 텐데 저 호르몬 주인이니까 호르몬이 내가 아무리 뭔가 하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 멋진 남자친구 만들어갖고 좀 사귀고 다니세요. 여보세요. 본인이나 하고 얘기하세요. 본인이나. 선배가 먼저 장유서 어린 선배가 먼저 사람이야. 해야지 이게 만나는 거지. 아니 어린 사람이 안 하는데 무슨. 아, 내가 무슨 어린 사람이야 지금. 둘이 아침 지금 뭐 한 120살 넘어갈 수도 있어. 아니